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하입니다. 진료실에 앉아 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비슷한 말씀을 듣곤 합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뭐. 아픈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켠이 늘 아려옵니다. 그 통증, 정말 당연한 걸까요? 그리고 그 고통, 정말로 참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더 건강하고, 덜 아프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내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다고요. 물론 마법 같은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수술도 약도 아닌 단지 하루 3분, 우리 몸의 세 군데만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 그렇게 단순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한 수많은 사례에서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건강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저 한 번의 클릭으로 삶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떼셨던 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7세 김복자님은 10년 가까이 어깨 통증과 싸워오셨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팔을 들고 머리를 감는 것도 쉽지 않아.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보셨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주사, 물리치료, 치매 볼 건 다 해보셨지만 통증은 금세 다시 도져왔고 마음까지 지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복자님은 딸의 권유로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어깨를 거의 들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깨가 문제가 아니라 허벅지 앞쪽 근육의 긴장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복자님은 좀 의아해 하셨어요. 허벅지를 문지르면 어깨가 낫는다고요? 그 심정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어 있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자세가 무너지면서 어깨와 허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복자님께 매일 밤 자기 전에 허벅지 앞쪽을 3분만 눌러주세요. 딱딱한 뼈 위가 아닌 허벅지와 무릎 사이 중간쯤. 시원하다 싶은 정도로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일주일 후 복자님은 다시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진짜 팔을 조금은 올릴 수 있게 됐어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오랜만에 밤에 푹 주무셨다는 말씀에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허벅지 앞쪽, 이 부위를 우리는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육은 허리, 무릎, 어깨 통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긴장이 심하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고 무릎이 꺾이면서 통증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허벅지 앞을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어깨, 허리, 무릎 통증까지 함께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주일, 2주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통증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복자님처럼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복자님 못지않은 고통 속에서 허리디스크를 이겨낸 66세 윤경자님의 발바닥 마사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통증이 사라지고 지팡이까지 내려놓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또 한 분의 특별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66세 윤경자님, 마르고 단정한 인상의 어르신이셨는데 입구에서부터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들어오시는 모습이 쉽사리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자님은 몇 해 전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까지 권유받으셨다 했습니다. 하지만 칼 대는 건 정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진통제 복용에 도수치료와 침치료도 해보셨지만 통증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셨죠. 저는 경자님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져 있었고 걷는 보폭이 매우 좁았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건 발바닥의 경직감이었습니다. 혹시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불편하거나 발 뒤꿈치가 자주 아프진 않으세요? 하고 여쭸더니 경자님은 놀라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어찌 아셨어요? 가끔은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슬리퍼조차 못 신겠어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리와 골반, 그리고 발바닥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의 근막이 굳으면 골반이 당겨지고 그로 인해 허리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잠자기 전 발바닥을 3분간만 문질러 주세요.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의 두툼한 부분과 발 뒤꿈치 쪽.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고 따뜻해질 정도로만요. 경자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여드리며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일주일 뒤 경자님은 약속을 지키듯 다시 오셨고 진료실 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허리가 약간 덜 당기더라고요. 아직 지팡이는 들고 계셨지만 보폭이 분명히 넓어져 있었고 표정도 덜 굳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경자님은 한 손에만 지팡이를 살짝 걸친 채 오셨고 진료실에 들어와 앉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사실 지난주부터는 지팡이 없이 집 근처 시장까지 다녀왔어요. 진짜 믿기지 않아요. 나이 들면 그냥 아픈 줄만 알았거든요. 그 말씀에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했죠.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의 힘이라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허리 통증, 무릎 통증으로 고생 중이시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발바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골반의 균형이 회복되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일주일, 2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반응해 줍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시겠어요? 딱 3분, 발바닥에 따뜻한 손길을 주세요. 그게 내일의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무릎 통증으로 병원 진료를 수차례 받았던 74세 박정희님의 무릎 옆쪽 근막 마사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릎이 덜 시큰하고 계단을 올라갈 수 있게 된 그분이 감동적인 변화가 여러분께도 큰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박정희님, 올해로 74세.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정희님은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쥐고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웠는지요. 선생님,
저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무릎이 욱신거려요. 계단은커녕 버스 타는 것도 두렵고요. 한숨 섞인 말 속에 지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님은 이미 정형외과, 한의원, 물리치료실까지 수년간 돌고 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았다는 말에 겁이 나셨고 혹시 수술을 권할까봐 병원 가는 것도 주저하셨다더군요. 그런데 저는 자세히 살펴보다 한 가지 놓치고 계셨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자체보다도 허벅지 옆쪽 근막이 심하게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허벅지 바깥쪽이 당기거나 눌렀을 때 아프지 않으세요? 맞아요. 딱 누르면 전기가 오듯 아파요.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이 꼭 관절 내부만은 아닙니다. 특히 허벅지 외측 근막이 짧아지면 무릎 바깥쪽을 잡아당기고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무릎만이 아니라 허벅지 옆쪽도 함께 풀어줘야 해요. 정희님은 처음엔 의아해 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허벅지를 푸는 거죠? 하지만 그림으로 자세히 보여드리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매일 5분씩 허벅지 바깥쪽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밀어주셨죠. 처음엔 너무 아프셔서 중간에 멈추기도 하셨지만 2주쯤 지나고 나니 신기하게도 통증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진료실에 다시 오신 정희님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계단 오르듯 무릎을 굽혔다 폈다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지하철역 계단도 안 쉬고 올라갔어요. 예전엔 발을 한 칸씩만 옮겼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져요. 그 말에 저는 감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표정이 너무나 밝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약을 먹고 찜질하고 무릎만 두드려선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무릎은 허벅지와 연결되어 있고 허벅지의 근막이 당기면 통증이 따라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드라마 보시기 전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허벅지 옆쪽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풀어주시면 무릎이 덜 시큰하고 계단이 덜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셨던 정희님도 이제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하니 몸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이번엔 더 깊은 통증의 원인, 엉덩이 근육과 좌골신경통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허리가 당기고 다리가 저릿한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정희님의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해서 모든 불편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오신 정희님은 조심스레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은 오른쪽 엉덩이가 쑤시는 것 같아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면 다리가 저릿저릿하고요. 그 말을 들으니 금세 감이 왔습니다. 바로 좌골신경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엉덩이 깊숙한 곳, 특히 중둔근과 이상근이라 불리는 근육이 뭉치면 그 아래 지나가는 좌골신경을 눌러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당기듯 아픈 통증을 유발하죠. 그날 저는 작은 탁구공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정희님, 이 공을 의자 위에 놓고 앉아보세요. 아픈 쪽 엉덩이에 살짝 압력을 주면 딱 그 아픈 신경을 자극하는 근육이 만져질 거예요. 정희님은 머뭇거리시다가 조심스럽게 공 위에 앉으셨습니다. 으악, 선생님. 여기, 딱 여기에요. 딱 맞는 지점을 찾으신 겁니다. 사실 이 통증은 자칫하면 허리 디스크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육 뭉침으로 인한 좌골신경 압박은 스트레칭과 압박 자극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희님은 매일 밤 드라마를 보시며 소파에서 조심스럽게 공의 엉덩이를 얹고 앉으셨습니다. 10초, 20초씩 천천히 압을 주고 다리 저림이 퍼지면 그 지점에서 멈춰 쉬셨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하게 요즘은 화장실도 잘 가게 돼요. 전엔 가스가 차고 배가 늘 더부룩했거든요.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면 골반 아래쪽 혈류가 좋아지고 장 기능도 함께 개선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몸을 부분별로 따로 생각하기 쉽지만 몸은 하나에 연결된 고리입니다. 엉덩이를 푸니 허리도 덜 아프고 허리가 편해지니 걷는 자세도 달라졌습니다. 정희님은 어느 날 작은 백팩을 메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걷고 오고 싶었어요. 버스 안 타고요. 그 말이 그렇게 대견하고 기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선 통증이 오면 먼저 병이 아닐까 걱정하시죠. 하지만 몸은 늘 신호를 먼저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기만 해도 몸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쉽게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앉을 때 한쪽 엉덩이가 아프다. 다리를 꼬고 앉은 후 다리가 저리다.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곧 따뜻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정희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일상이 많이 힘드셨던 김영수님은 최근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 마사지와 발바닥 자극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요. 특히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 3분 정도 시간을 내서 허벅지 앞쪽 근육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도 많으셨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일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발바닥 중에서도 특히 발 뒤꿈치와 중앙 움푹 파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눌러주셨는데요. 의자에 앉아 편안한 자세로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고 돌리듯이 자극하니 몸이 점차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마사지법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김영수님이 가장 놀랐던 변화는 무릎 뒤 오금 마사지였습니다. 이 부위는 허리 통증 완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에 매일 밤 3분 정도씩 꾸준히 문질렀는데요. 무릎 통증뿐 아니라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허리 통증까지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오금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무릎과 허리 모두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며 반신반의했던 김영수님은 어느새 하루 10분 남짓한 이 간단한 습관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매일 밤마다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몸 상태를 느끼며 희망도 자라났고 예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들었던 일상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펼 때 통증이 덜해지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도 훨씬 편안해졌죠. 김영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변하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통증으로 움츠러들었던 일상이 점차 활력을 되찾았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즐길 수 있게 되셨죠. 특히 꾸준함의 힘을 몸소 느끼시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통증 완화를 위한 마사지는 단순한 물리적 자극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니 자연스럽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생각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기에 저도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분명히 몸에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김영수님의 사례처럼 조금씩 일상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다시 걷고 움직이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사지와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무리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억지로 자세를 잡으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자신 몸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진행해 주세요. 또한 통증이 심하거나 관절에 염증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김영수님처럼 꾸준한 마사지와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마사지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 발바닥, 그리고 무릎 뒤 오금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3분씩만 투자하시면 통증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김영수님의 꾸준한 마사지 습관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된 지도 어느덧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느꼈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무릎이 덜 뻣뻣해져서 몸을 움직이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밤에는 잠들기 전 허벅지 앞쪽과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습관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가끔은 바쁜 일상에 치여 마사지하는 걸 깜빡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날은 몸이 금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어제는 왜 안 했느냐며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김영수님은 통증 완화를 위해 매일 하는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눈치채고는 걱정 섞인 한마디를 건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건강해 보이세요. 그 말씀에 김영수 님도 마음 한편이 뿌듯해졌습니다. 이제는 약이나 주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돌보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죠. 이런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통증 완화뿐 아니라 마음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몸이 편해지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적극적으로 운동과 산책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또한 김영수님은 이 경험을 주변 친구들과 나누며 건강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도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신이 직접 겪은 효과적인 마사지법을 소개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통증이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몸을 돌보고 작은 습관을 지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속도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아픈 부위가 있다면 부드럽게 자극하며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건강 회복에 큰 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마음까지 위축되고 한숨만 나오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김영수님 같은 분들의 변화를 보며 작은 노력과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께도 이 메시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몸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마사지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사, 충분한 휴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면역력과 근육량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한 움직임과 균형 잡힌 식단이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천천히 쉽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꾸준함이 만든 변화, 오늘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허리와 무릎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마사지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불편함이 단순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포기하기 쉽지만 사실 작은 노력과 꾸준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들고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걷기, 건강한 식습관이 더해진다면 여러분의 관절 건강은 분명히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움츠러들기보다는 조금씩 움직이고 돌보면서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나 겪는 노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바로 꾸준함과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 꼭 명심해 주세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와 실천 가능한 팁을 천천히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